스틸 대사는 토요일이던 지난 1일엔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서 호떡을 사 먹고 물건을 구입하는 사진을 자신이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주재국 시민들과 친밀한 모습을 보여주는 행보이기도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 남대문 시장에 대한 추억도 깔려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최근 부임한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와 영락교회, 남대문 시장, 그리고 냉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미셸 스틸 대사가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서울 중구 수표로 저동이죠. 영락교회를 방문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스틸 대사는 부임 후 첫 주일인 영락교회 예배에도 참석했습니다. 예배 후엔 교회 측이 교인들에게 스틸 대사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는 앞으로도 예배에 참석할 것이냐는 취해진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지요. 스틸 대사의 부모님은 평안도 출신으로 6.25 전쟁 때 월남했습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초등학교 졸업 후 일본에서 중고교를 나와 1975년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한국을 떠나기 전엔 영락교회 예배에 출석했다고 하고요. 아마 어린 시절의 스틸 대사도 부모님과 함께 영락교회 예배에 참석했겠지요. 어린 시절 한국을 떠난 스틸 대사에게는 영락교회가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앞서 스틸 대사의 부모님이 평안도 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영락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월남한 실향민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엔 1945년 12월 2일 월남한 크리스천 27명이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배단위 전도교회라는 이름으로 창립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듬해인 1946년 교회 이름을 길영자, 즐거울 낙자, 영락교회로 개칭했고요. 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광복 당시 북한 지역엔 약 20만 명의 개신교 신자가 있었는데 이는 한반도 전체 신자의 약 60%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북한 지역의 개신교 신자가 더 많았단 말씀이죠. 그중 최대 10만 명 정도가 광복 이후 또 6.25 전쟁 중에 북한의 종교 탄압을 피해서 월남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실향민 크리스천들은 스스로를 고향을 잃고 바빌론이나 이집트에 끌려간 유대민족처럼 여기지 않았을까요? 생활의 터전을 잃고 맨몸으로 월남한 실향민들은 남대문 시장 등에서 노점이나 장사를 하면서 억척스럽게 새로운 삶을 개척했지요. 그렇게 고된 타향살이를 하면서 더욱더 신앙에 매달렸겠지요. 신앙 열기에 힘입어 영락교회는 설립 2년 만인 1947년 이미 신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주일 예배를 2부로 나눠서 드려야 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해외 한인사회에서 교회가 중심이 돼 새로 이민 오는 사람들의 정착을 돕는 일이 많지요. 아마도 광복 후엔 영락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먼저 출석하던 교인들이 뒤에 내려온 고향 사람들의 남한 정착을 도운 점도 교세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영락교회뿐 아니라 월남한 크리스천들 덕분에 남한에서도 개신교 교세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영락교회는 특히 평안도 출신 실향민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영락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된 데는 한경직 목사의 역할이 컸습니다. 한 목사는 평안남도 평원 출신으로 오산학교와 숭실 전문을 나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 유학한 후 1933년 신의주 제2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됐습니다. 그러나 1942년 일제에 의해 당회장직에서 사임당하고 1945년엔 공산정권의 탄압을 피해서 월남하지요. 그렇게 월남해 영락교회를 설립한 한 목사는 같은 실향민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며 동시에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또 능통한 영어 실력과 미국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쌓은 미국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6.25 전쟁 후에는 한국의 복구 과정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 불교의 청담 스님과 함께 종교 간 화합에도 앞장서는 등 단순히 영락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위치를 넘어 한국 개신교계를 대표하는 지도자이자 사회의 큰 어른 역할을 했습니다. 1992년 종교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상을 받고 상금 102만 달러를 받자마자 북한 선교 자금으로 내놓기도 했지요. 그가 남긴 유품은 휠체어, 털모자, 옷가지 몇 점,
그리고 돋보기 안경 등이 다였으며 예금 통장도 없었을 정도로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로도 유명했습니다. 한편 영락교회를 구심점으로 삼은 평안도 출신 실향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비슷한 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 교회에서 가까운 남대문 시장에서 성업에 종사하다가 주일이면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가 끝난 후엔 역시 교회에서 멀지 않은 평양냉면집들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귀가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고향 사람들을 만나 함께 예배드리고 소식을 나누고 고향 음식으로 향수를 달래는 그런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졌을까요? 스틸 대사는 토요일이던 지난 1일엔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서 호떡을 사 먹고 물건을 구입하는 사진을 자신이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주재국 시민들과 친밀한 모습을 보여주는 행보이기도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 남대문 시장에 대한 추억도 깔려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스틸 대사가 서울의 어느 지역에 살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영락교회에 출석했다면 교인 중에 많은 분이 장사를 하던 남대문 시장을 자주 찾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안도 출신이 많다 보니 영락교회는 교회냉면, 교회평냉로도 유명하답니다. 지금은 평양냉면이 대중적인 인기를 넘어 외국인들까지 즐기는 대표적 외식 메뉴가 됐지만 예나 지금이나 평안도 분들에게 평양냉면은 소울푸드이지요. 교회는 코로나 이전엔 매년 7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 영락기도원에서 2박 3일간 산상기도회를 열었는데 마지막 날 점심 식사 메뉴가 평양냉면이었답니다. 소고기 양지와 아롱사태를 100근 가까이 삶아 육수를 냈는데 고명을 얻는 고기가 푸짐하기로도 소문났다고 하지요. 기도회 때면 냉면을 2,000그릇씩 준비했다고 합니다. 시중 음식점에서 파는 냉면과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교회 신자들이 직접 대접하는 냉면이어서 정성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 멈췄던 기도회는 요즘은 4월로 당겨서 장소도 교회에서 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2박 3일 기도회의 마지막 날 점심 메뉴는 여전히 냉면이라고 하네요. 맛도 여전히 맛있다고 합니다. 영락교회, 남대문시장, 평양냉면은 실향민 크리스천에겐 불가분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셈입니다. 부임 직후 영락교회와 남대문시장을 방문한 스틸 대사가 평양냉면집을 찾는 모습도 곧 보게 될 것 같습니다.